오늘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가장 큰 이슈와 전략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피셜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까 살짝 언급은 했지만 이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 바이든 정권에서 초대 재무장관으로 취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닛 옐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고 제닛 옐런 전 의장을 좀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셈법을 또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먼저 조용찬 소장님과 아까 이야기 좀 이어갈게요.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그 연준 의장으로 있었을 때 미국의 증시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 이런 기사들이 오늘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4년 동안 S&P 500 지수를 거의 60% 가까이 끌어올려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도 아마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럼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그럼 재무장관으로 취임했다. 그러면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미국 시장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 좀 호재를 줄 것인가 이것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앨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4년간 2조 달러라고 하는 거액의 인프라 투자를 책임지게 되고요. 네. 또 사회보장비 지급을 포함해서 10년간 10조 달러의 재정 출동과 관련된 의회 승인을 받도록 아무래도 그 상하 양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문제는 연방 정부의 부채가 27조 달러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GDP 대비해서 130%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과 같이 연대했을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반응한 것은 아무래도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 초저금리 상황을 2023년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고 봤을 경우에 앨런을 따랐던 FRB 내 그 파월 의장, 그다음에 블레이너스 이사 같은 경우 같이 비둘기파들이 상당히 많이 앨런 의장을 따랐기 때문에 네. FRB와 그 연계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앞으로 기업과 그리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문제, 또 은행 규제 개혁이죠. 은행과 증권 업무를 아예 분리하는 방안, 그리고 예산을 둘러싼 상하 양원의 조정 역할도 자넷 앨런 의장이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책 추진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시장에서 크게 반응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추가적으로 하나 더 좀 질문을 드리면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양책가 언제 나오느냐입니다. 부양책이 언제 나올지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이 파월 연준 의장이 뭔가 합의를 이뤄내서 빠르게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는 아직 재무장관에 취임하지 않은 상태고요. 내년 1월 3일부터 새 의회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정부기관 폐쇄를 막기 위해서 1조 4천억 달러의 세출 법안이 가장 먼저 다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추가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2월 달 중에 합의를 볼 가능성이 큰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민주당이 2조 2천억 달러, 그리고 공화당은 5천억 달러를 주장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합의가 아무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공화당이 주장하는 중소기업들, 항공사에 대한 그 자금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준다면은 대신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방정부의 지원금이라든지 실업급여 연장, 또 가계 현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2월 전후에는 자넷 앨런 의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1조 5천억 달러 전후의 추가 경제 대책안이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주시장에도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닛 옐런 전 의장과 지금 현재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그 전 연준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네. 그럼 진짜 이 제닛 옐런 전 의장과 현재 제롬 파월 의장이 뭔가 궁합이 잘 맞아서 좋은 밸런스로 시장을 이끌어 줄지, 시장에 긍정적인 호재를 줄지도 궁금해요. 네, 이런 좋은 궁합은 앵커님과 이런 관계죠? 네, 네. 죄송합니다. 잘 맞는 궁합이죠. 네,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뻘쭘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 옐런 의장 관련돼서 지금 한참 기대감과 그리고 또 어떤 잘 될 것이다. 특히 네. 경기 부양책 관련돼서 어느 정도 효율화를 끌어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
제가 보기에는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경기 부양책을 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당선 이후에 초기에도 같이 옐런 의장이 FRB 의장을 맡고 그쵸.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충분히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돼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또 자금을 어떤 유동성을 회수하기 시작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저희가 알고 있듯이 무조건 어떤 비둘기파적이고 유동성만 계속 공급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환호를 할 그런 부분보다도 어느 정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고삐를 이에 따른 조이겠네요. 변화도 돈줄 회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 그 정도 때가 언제인지도 한번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상당히 코로나19 때문에 위축이 된 국면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 쪽엔 기대감이 높지만은 이 이후에 어느 정도 어떤 정상궤도 쪽으로 올라왔다고 하게 되면 또 한번 유동성을 회수하는 여러 가지 그림들도 나올 수 있다. 이 부분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제닛 옐런 의장이 아무래도 전 의장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하면은 또 빠르게 뭐 네. 회수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 김민수 대표님께 한 번 더 질문드리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입니다. 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제닛 옐런 이제 앞으로의 재무장관이 이 콤비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그것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일단 가장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반응을 할 부분들은 일단 달러화라고 생각되고 네. 있고요. 환율이 달러화가 이제 약세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워낙 강세 효과와 함께 외국인들이 추가 매수하는 효과가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경기 부양책을 쓸 때 가장 또 효과적인 정책 중에 하나는 일단 실업률을 더 떨어뜨려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자금을 투입하면서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은 SOC 투자입니다. 이쪽에 대한 여러 가지 안과 변화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그래도 강점이 있는 뭐 건설 쪽이라든가 플랜트 쪽, 뭐 건설 기계 이런 쪽에서는 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과 섹터들은 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건설 업황이 정부 규제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시점 대표적으로 이제 공급을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물량이 없는 상황 쪽에서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게 되면 이런 흐름들과 맞물려서 건설 섹터들도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쪽도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제닛 옐런 전 의장과 제롬 파월 의장의 콤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시장에서는 뭐 경기 민감주 쪽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조영찬 소장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자, 이 두 사람이 콤비를 이뤘을 때 우리 시장 아니면 우리 전체적인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네, 신인 여자 트로트 가수 중에 송가인 씨 아시죠? 네. 네, 송가인 씨가 나와서 특별쇼를 하고 있는데 초청 가수로 김연자, 나훈아 씨가 나왔다 그러면은 누가 송가인 쇼라고 하겠습니까? 그쵸. 대부분 김연자, 나훈아의 특별쇼라고 할 텐데요. 아무래도 자넷 앨런 FRB 전 의장 같은 경우에 기가 아무래도 그 연준을 끌고 다닐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대규모 재정 출동이 불가피하고요. 이렇게 되면 자산 버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현재보다도 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돈을 푸니까 달러는 약세가 되고 또 우리나라 원화는 강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외국인들이 계속적인 자금 유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이 리더십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국제 공조를 하면서 달러 기축 체제는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국제 무역도 회복이 되고요. 대중국과 관련된 고율 관세도 이제 시간을 두고서 이제 없어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새로운 투자와 관련된 미국이 집중하는 분야,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그리고 5G와 관련된 부분들, 또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기 자동차라든지 충전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관심이 높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아시안 시장도 같이 무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시장에 우선적으로 선점하고 있는 우리 경제 같은 경우에도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지금 미국에서 가장 뜨겁게 떠오르는 인물이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컴백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국에는
미국의 경제나 정치가 좀 안정이 되면서 우리나라에게는 뭐 반사 이익이나 수혜가 올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두 분이 또 공통적으로 경기 민감주 쪽에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